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은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인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헌법재판관들이 철통 보안 속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선고일 공지를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헌재가 조금 전 2시부터 미뤄왔던 이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관이 없다 할 수 없을 텐데 먼저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좀 정리해 볼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계엄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지금 혐의로 국회에 소추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안가 회동에도 그러니까 계엄이 있은 이후에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 그러니까 국회에서 주장하기로는 내란죄죠. 그러니까 내란죄에 동조한 것이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굉장히 잘 임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그것은 국회는 이제 증언감정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탄핵 소추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 사유에는 이 국회에서 또 야당의 대표를 노려봤다라는 이제 내용도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좀 논란이 불거졌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것은 탄핵의 사유가 충족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굉장히 치열하게 법적으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내란죄 혐의라든지 증언감정법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 예.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논점은 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헌재가 이제 오늘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을지도 관심인데 앞서서 한덕수 총리랑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끝냈잖아요. 좀 전에 좀 논점이 간략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건가요? 그렇게 볼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증인을 불러서 증인에게 많은 것을 물어봐야 되는 그러한 성격의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인 박성재 장관이 충분히 당시에 본인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인 당사자가 진술이 충분할 경우에는 따로 증인을 부르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증인신문의 절차가 없다면 단 1회의 변론 기일을 열어서 변론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재판관들이 판단할 여지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관계가 어떻게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든지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이 위헌 위법적인 행동인지 그리고 만약에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무원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변론 종결을 하고 재판관들끼리 따로 모여서 평의라든지 이런 숙고의 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 기일을 수회 잡음으로써 이렇게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될 필요성은 없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헌재가 박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선고를 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 앞서 보면 이제 최재 감사원장도 그렇고 검사 3인방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탄핵 소추 소회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앞선 그 결정들이 어떤 가늠제가 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급해 주신 그 과거에 탄핵 소추를 받았던 그런 검사 3인방이라든지 아니면 최재 감사원장이라든지 예. 보면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의 의견이 나왔거든요. 물론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으로 재판관들이 판단한 것은 수사가 조금 미진하다라고 볼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관계를 조금은 남겨두었다라든지 아니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이 있기는 하다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를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인용의 사유가 되는지는 모두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이다. 그러니까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소추 사유가 계엄을 본인이 선포를 한 상황도 아니고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 참석했다라
했다라든지 아니면 안가 회동에 참석을 했다라든지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좀 미진하게 했다거나 거부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설령 뭐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이라든지 법 위반의 사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탄핵까지 이르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앞선 사례를 보면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이 인용되려면 충족을 해야 되는 그 기준선을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도 기각의 의견이 유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헌재는 앞서서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박 장관 사건 변론 절차도 2달 넘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선고보다 지금 변론을 먼저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만큼 선고가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다들 아시겠지만 박성재 장관의 이 변론기를 18일로 지정을 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럼 18일 이전에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만큼 선고를 앞두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는 재판관들이 그 사건에 정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리고 재판관들 본인들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변론기일을 18일로 넉넉하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고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것은 비록 미리 잡아놓은 18일의 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론을 진행하긴 하지만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대한 그러한 의견의 성숙도를 판단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많이 막바지 임박해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고요. 그렇다라면 윤 대통령의 선고도 이번 주 내지는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예측도 타당해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모두의 관심사죠. 뭐 선고일 공지는 과연 언제 할 것인가? 오늘 그 후보 날짜가 될 수도 있는 날인데 이번 주에 선고를 좀 하려면 적어도 뭐 내일까지는 선고일 공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내일까지 그러니까 뭐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요일에 반드시 그 선고 기일에 대해서 외부로 알려야 된다라는 어떠한 규정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하는 아니면 파면을 이르지 않게 하는 굉장히 양쪽이 대립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현재 주변을 경비를 하고 있는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내에서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을 제지할 의무가 있는 그런 각 관계기관들이 준비해야 될 시간도 사실 좀 필요한 것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이틀 전에는 선고기일을 알려줬으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만약에 선고기일 지정이 없다면 그것은 다음 주로 밀린다라고 보는 의견이 좀 유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당일에 뭐 기습적으로 선고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 그리고 그렇죠. 이것을 생중계할지 말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뭐 언론사의 협조라든지 그리고 경찰 관계기관의 협조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이틀 전에는 선고 기일에 대해서 외부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께서 다음 주에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다음 주 가면 변수들이 좀 있잖아요. 대통령 형사재판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의견이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이기 때문에 그 당일에 맞춰서 아니면 그에 임박해서 뭐 하루 이틀 차이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현재 재판관들이 물론 선고일을 지정을 할 때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라든지 우리가 언제 선고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어느 날 선고를 받으니까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실 현재 재판관들이 그 정도로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할 때 고려를 하지는 않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선고가 사실 임박해온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로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예.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러한 고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재판관들이 이러한
선고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사회적인 어떠한 혼란이 가중된다라든지 그러한 점은 고려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재판관들도 평의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대략적으로 평결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표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서로 없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어떠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만이 실제 평결에 이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지난주가 아니라 이렇게 이번 주까지 시간이 흐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번 주 말 정도, 늦으면 다음 주 초중반 정도까지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한 가지 변수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선고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랑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 사실 변론 종결이 된 지가 좀 되었고 예. 그리고 이 탄핵 소추 사유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아요. 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판관들의 판단은 서 있을 것인데 한덕수 총리가 이 탄핵 소추를 받은 그러한 사유 중에 하나가 계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계엄에 이렇게 관련돼서 본인이 총리로서 어떠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한다라든지 거기에 참석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시각이 투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선고에 앞서서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되면 예. 지나치게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더 혼란이 가중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선고와 동일한 날짜로 지정을 해서 같이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 앞뒤 전후로 해서 윤 대통령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한 총리에 대해 한다라든지 이것은 전적으로 현재 재판관들의 평의 결과,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려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또 이 부분. 지금 선고가 좀 미뤄지고 있는 이유의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이제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게 되게 주목되고 있는 부분인데 소수 의견 담길 것인지 아니면 전원일치로 결론을 낼 것인지.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결정문에 소수 의견 적시된 적이 없었잖아요. 물론 과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 재판관들이 이제 일각에서는 사회적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우리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야만 그러한 결정문에 대한 어떠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외부에서 이렇게 논쟁이 불거지는 것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맞추려고 노력하느라고 선고일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기는 한데요. 네. 다만 현재 재판관들은 원칙적으로는 독립된 각각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애매한 경우에는 뭔가 설득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합시다라는 의견 합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네. 우리가 다만 만장일치,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바꾸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재판관 하나하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소수 의견이든 별개 의견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후대에 계속 역사에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중대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막중한 임무, 책무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낮아 보이고요. 다만 각각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워낙 치열하게 이런 법정 다툼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이유를 설시하는 그런 작업이 길어진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어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6일에 그 영장심의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냈는데 그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3차례 검찰로부터 영장 청구 안 하는 게 낫겠다라면서 반려의 의견을 받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시나 만약에 또 이렇게 반려를 받게 되면 굉장히 경찰 입장에서는
그 단체의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아니면 영장 청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계속 반려를 할 수밖에 없나라는 좀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좀 보완 수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한 보완 수사를 하느라 시간이 좀 소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 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고 11일 만에 이렇게 재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신청이니만큼 경찰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사활을 걸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검찰이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청구에 이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입니다. 그 영장 신청을 아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하지 않을까란 예측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걸 보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경찰은 김성훈 차장이 구속이 돼야 되는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예. 경찰이 비화폰이라든지 개헌 관련 수사를 이어가려면 김성훈 차장의 인신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선고일을 뭐 지나서 아니면 뭐 이거에 맞춰서 기준선을 삼고 이렇게 이제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구속의 사유가 있고 영장 심사심의위원회에서도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이제 맞겠다,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더 힘을 실어서 이렇게 네 번째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추측의 영역인데 앞서 검찰이 이제 세 차례 기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신청을 할 때는 그만큼 보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경찰 특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했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동안 검찰이 내놨었던 기각 사유도 재검토를 했고 전부 보완했다 했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영장심의에서 얘기한 것이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어도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꼭 이걸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아마 보완한 내용들을 보면서 영장심의위의 이런 결론도 보면서 그 의견도 보면서 어떻게 결론을 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이 수사팀,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적으로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이 있으면 만약에 그것과 다른 결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장 청구를 여전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인다라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조금의 부담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검찰이 명확하게 불구속 수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네 번째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게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무래도 심의위원회의 그러한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또 역풍이 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 네. 조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김성훈 경호처장이 윤 대통령 경호를 내세워서 불구속을 좀 주장할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보다 처음에도 본인이 이제 불구속의 이유를 들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구속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본인이 수사기관에 불출석하면서도 이러한 윤 대통령 경호 문제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일단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윤 대통령의 경호 인력이 사실 충분한 상황입니다. 물론 처장이 없는 그런 차장의 직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아랫 단계로 또 대행의 대행으로 간다면 조금 업무상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가 명백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발부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김성훈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세포 방해 또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인데 경찰이 김 차장도 그렇고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비화폰 수사도 분명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인데
어쨌든 이 비화폰 통화 내역이라는 것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도 지목이 돼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사가 강화된다면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비화폰이 확보가 돼야만,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가 확보가 돼야만 어느 시점에서 누구와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가 낱낱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당사자들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몇 시 몇 분에 윤 대통령은 통화를 했다라면서 그 당사자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그러한 기록만 있는 상황인데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비화폰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일단 김성훈 차장이 그러한 비화폰에 대해서 비화폰의 서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경찰에서도 계속해서 김성훈 차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우리가 비화폰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논리도 계속해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 대표 측이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법원은 일단 예정대로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는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사건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핵심 관계자이다 보니까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 대표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증언을 위한 5개의 기일을 뽑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안 되면 다른 날로 맞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검찰이 이제 18일에 이러한 증인 신청, 그러니까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본인은 뭐 국정 회의에도 출석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의회 정당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한다라고 불출석 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이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5차례의 기일 모두 다 불출석 신고가 들어갈지 아니면 결국에는 한 차례 출석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